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교 전 거울 앞에 서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피부 표현 잘 먹었다. 저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줘야 할 텐데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른 파운데이션은 우리의 피부 위에서 최소 8시간, 길게는 10시간,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14시간 이상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피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화장품을 얹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는 숨을 쉬며 표면에 닿은 물질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뷰티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면 인생 파데 추천, 올리브영 세일 꼭 사야 할 꿀템 같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는 피부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결점을 감추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올리브영 매대 앞에서 1보스1 기획 세트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신세계나 롯데, 현대백화점 1층의 화려한 화장품 매장에서 뷰티 어드바이저의 현란한 설명에 홀려 예상치 못한 거금을 쓰기도 하죠. 혹은 쿠팡 로켓 배송이나 무신사 뷰티, 컬리의 뷰티 코너에서 밤새 리뷰를 비교하며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화해 앱을 켜서 성분 점수를 확인하고 글로우픽의 평점을 보며 이번엔 정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걸 사야지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매한 화장품들이 그리고 매일 몇 시간씩 피부에 얹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야금야금 위협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비싼 돈을 주고 산 백화점 브랜드니까 혹은 너무나 유명한 대기업 제품이니까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화장품 뒤에 숨겨진 거대 마케팅의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의식 있는 소비자로서 우리가 매일 얼굴에 바르는 액체들의 진짜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바로 패키지에 적힌 화려하고 모호한 문구들입니다.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매대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보면 천연 유래 성분, 식물성 추출물 배합, 피부과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같은 매력적인 글귀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 제품을 쓰면 피부가 치유되고 아무런 자극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대한민국 식약처의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교묘한 마케팅 소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말은 그저 몇 명의 피험자에게 제품을 발라보고 심각한 급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극히 최소한의 통과 의뢰일 뿐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연 유래 역시 단 1%의 식물 성분만 들어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품질의 신호는 그런 감성적인 문구가 아니라 패키지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전성분 표시와 식약처가 지정한 구체적인 기능성 화장품 유효 성분의 고시 농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백을 위한 나이아신아마이드, 니아시나미드나 트라넥삼산, 트라넥사믹 에스짓, 주름 개선을 위한 레티놀이나 아데노신처럼 과학적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 유효 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가 진짜 품질을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화장품 산업의 거대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회사의 원료 돌려쓰기 구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크게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LG생활건강그룹이라는 양대 산맥, 그리고 로레알 코리아, 에스티로더, 한국법인, LVMH 그룹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수십 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죠.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수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독자적인 유효 성분이나 베이스 처방을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에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구소에서 나온 핵심 성분이 10만 원이 넘는 백화점 럭셔리 크림에도 들어가고 올리브영에서 2만 원대에 팔리는 대중적인 로드샵 브랜드 제품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패키지를 고급스럽게 바꾸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면 가격이 몇 배로 튀겨지는 것이 화장품 경제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분의 가치가 아니라 마케팅이 만들어낸 기분의 가치에 웃돈을 내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를 넘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독성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영국 버밍엄 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Forever Chemical Forever Chemicals이라고 부르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인 PFAS, 과불화 화합물과 화장품을 통해 피부 장벽을 그대로 통과해 혈류로 직접 유입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RC는 화장품 베이스로 흔히 쓰이는 탈크탈, 활석 성분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한 화학 물질이 2,500개가 넘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린 국가들의 브랜드나 마케팅의 허점을 파고든 제품들은 여전히 우리의 화장대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과연 매일 아침 아무런 의심 없이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펴바를 수 있을까요? 피부에 착부터 하루 종일 유지된다는 그 놀라운 지속력과 밀착력의 이면에 어떤 대가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올리브영에서 혹은 백화점이나 쿠팡에서 무심코 구매했을지도 모르는 과학적인 분석과 해외 연구기관의 데이터에 기반해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정도로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액체 파운데이션 7가지를 먼저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성분의 투명성이 검증되고 피부와 신체에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명품 파운데이션 3가지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의 이름값과 화려한 광고 마케팅에 속아 우리의 지갑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은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화장품 성분표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런 의심 없이 얼굴에 펴바르던 액체 파운데이션들의 충격적인 뒷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해외 과학연구소의 분석 데이터와 성분 검증을 바탕으로 우리의 피부와 건강을 위해 당장 화장대에서 치워야 할 위험한 제품 7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리스트에는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흔히 집어들던 가성비 아이템부터 백화점에서 수만 원씩 주고 사온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제품은 과거 올리브영 가성비 파데로 이름을 날렸고 지금도 쿠팡 로켓 배송이나 네이버 쇼핑, 지마켓 등에서 만원 안팎, 심지어 행사가로 5,000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풀리는 웨트앤와일드 포토 포커스 파운데이션 웨트앤와일드 포토 포커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가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뷰티 기업도 자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이토록 저렴하다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원가 절감과 성분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제품의 전성분 표시를 읽어보면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베이스가 바로 다이메티콘 디메티콘입니다. 다이메티콘은 화장품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산업용 실리콘 성분입니다.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공을 메워 피부를 매끄러워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이 성분은 기계용 윤활유,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점토인 실리 퍼티, 그리고 건물 틈새를 메우는 코킹 마감제에도 똑같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런 성분을 매일 아침 얼굴 전체에 바르면 피부 위에 마치 비닐하우스를 친 것 같은 플라스틱 막이 형성됩니다. 일상적인 땀, 피지, 그리고 외부에서 묻은 박테리아가 그 단단한 실리콘 막 아래에 그대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바르고 장시간 외출한 날 유독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좁쌀 트러블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품의 용량은 30ml이며 보통 1회 사용 시 0.5ml를 쓴다고 가정하면 약 60회를 쓸 수 있습니다. 1회 사용당 비용은 단돈 100원 수준입니다. 하루 100원으로 피부를 실리콘 마감제로 꽁꽁 폐쇄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제품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성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향료 신테틱 프레그런스입니다. 성분표에 그저 향료라는 단 한 단어로 씌어 있는 이 성분 뒤에는 적게는 10가지에서 많게는 50가지가 넘는 개별 화학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한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향료의 세부 화학 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인 처방이라 부르는 이 모호한 단어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넣었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그룹 EWG의 성분 유해성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무분별한 향료 블렌드는 알레르기 유발, 호흡기 손상, 그리고 체내 호르몬 교란과의 연관성 때문에 유해성 등급 10점 만점 중 무려 8점이라는 높은 위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비문명의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체내 성분을 검사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전원의 몸속에서 평균 13가지의 호르몬 교란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의 상당수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제품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일 숨을 쉬며 코와 피부를 통해 정체 모를 화학 물질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리스트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의 실체입니다. 뒤로 갈수록 그 진실은 더욱 잔인해집니다. 두 번째로 마주할 제품은 과거 롭스나 랄라블라 같은 국내 H&B 스토어 매대나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매트 파데의 정석으로 불렸던 커버걸 트루블렌드 매트메이드 파운데이션, 키오버걸 트루 블렌드 마트메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부터 해외 유학파들까지 커버걸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믿고 구매하지만 정작 용기 뒷면의 전성분을 꼼꼼히 돌려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의 매트한 고정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은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사이클로펜타실록사네이라는 실록산계 화합물입니다. 유럽연합 EU 보건당국은 이 성분을 잠재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 즉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갑상선 기능, 신진대사 조절, 더 나아가 생식 시스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데미지가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천천히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고 해서 당장 내일 얼굴에 거대한 발진이 생기거나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주 5일씩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 성분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어 알 수 없는 호르몬 불균형과 건강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된 보존제는 BHT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입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수많은 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BHT는 장기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건강에 민감한 웰빙 소비자들이 먹는 식품에서조차 BHT가 들어간 제품을 기피하고 제외하는 추세인데 정작 매일 아침 얼굴 전체에 이 성분을 넓게 펴바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화장품의 부드러운 발림성을 위해 쓰인 탈크탈 성분까지 더해집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 존슨앤존슨은 자신들의 탈크 기반 베이비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직면해 결국 2023년 해당 제품의 전 세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제기된 소송만 6만 건이 넘었으며 기업 측은 이듬해 해결을 위해 무려 64억 7,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24년 7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RC는 탈크를 인체발암 가능 물질인 2A 등급으로 공식 상향 지정했습니다.
소송의 폭풍 속에서 아기용 제품마저 탈크를 빼고 수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매일 얼굴 모공 깊숙이 밀착시키는 파운데이션에 이 성분이 남아있다면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1병당 가격은 약 15,000원 선으로 하루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50원 꼴입니다. 매일 250원에 호르몬 교란과 발암 위험 요소들을 내 피부에 적립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올리브영 파운데이션 코너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매대를 보았고 오령 세일 기간마다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는 초유명 제품입니다. 바로 메이블린 핏미 매트 포어리스 파운데이션 메이벨린 핏미 마트 플러스 폴레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가성비와 얇은 밀착력, 다양한 컬러 쉐이드에 만족하며 인생템으로 꼽습니다. 화해 앱이나 글로우픽에서도 수천 개의 긍정적인 리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발림성이 좋고 겉보기에 예쁘게 표현된다 한들 보틀 내부에 들어있는 화학적 성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메이블린의 모회사는 세계 최대의 뷰티 공룡인 로레알 리오리알 그룹입니다. 로레알은 제품 라인업에 포르말데이드 방출형 보존제, 포말디하이드 리리싱 프리서브티브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글로벌 환경단체와 EWG로부터 여러 차례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에 포함된 DMDM 하단토인, MDM 하이단토이나 코토늄 15 콰테늄 15 같은 성분들은 제품이 유통기한 동안 썩지 않도록 용기 안에서 아주 미량의 포르말데이드를 지속적으로 뿜어내도록 설계된 물질입니다. 의학계와 보건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명백한 1군 흡입 발암 물질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동안 우리는 이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미세한 기체를 하루 종일 코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은 화장품의 점도를 맞추기 위해 석유에서 추출한 미네랄 오일계 페트롤라툼 유래 성분들에 크게 의존합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완벽히 걸러지지 않은 부산물들은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PAAS라는 또 다른 강력한 발암성 물질의 잔류 가능성을 남깁니다. 한두 번 바른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일회성 제품이 아닙니다. 1년에 최소 300번 이상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학학계와 피부과 전문의들이 체내 누적 화학 물질 노출, Cumulative Chemical Exposure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품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누적 계산법을 절대 깨닫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올리브영 할인가로 약 18,000원대에 판매되는 이 제품은 1회 사용당 약 300원이 소요됩니다. 겉보기엔 합리적인 가격 같지만 장기적인 건강 손실이라는 숨겨진 비용을 계산하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언급한 제품들이나 앞으로 나올 제품들을 화장대에 한 개쯤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성분 분석에 기반한 이러한 솔직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소비자만을 위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부 소비자분들은 로드숍이나 저가 드러그스토어 브랜드니까 원가를 아끼려고 그런 성분을 썼겠지.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수입 브랜드나 대기업의 시그니처 라인은 완전히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네 번째 제품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바로 로레알 인페리블 프로 매트 파운데이션 리오리알 인펄리블 프로 마트 파운데이션입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롱웨어 파데의 강자로 군림하던 이 제품 라인은 2023년 2월
뷰티 업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정 제조 배치에서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수준의 중금속, 납, 리드 성분이 검출되어 대대적인 자발적 리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기 전 혹은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기 전에 모공 속 깊숙이 문질러 바르던 화장품에서 납이 나왔다는 사실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납 노출은 만성 빈혈, 신장 기능 손상, 그리고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중금속입니다. 이 리콜 사태는 화장품 업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근본적인 질문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도대체 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중금속인 납이 들어가는가? 그 답은 화장품의 색상과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 광산에서 채굴하는 무기 안료와 원료 소싱 과정에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는 탈크, 마이카, 산화철 등의 광물성 원료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납, 비소, 수은 같은 중금속들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채 원료 자체에 오염물질로 섞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국가의 법적 규제가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정부 기관이 먼저 성분의 안전성을 전수 조사하고 허가해주는 사전 승인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력 유방암 예방 파트너십 Breast Cancer Prevention Part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화장품 성분 규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 느슨하고 허술한 법적 망을 교묘히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립니다. 로레알은 리콜 사태 이후 일부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제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패키지와 성분을 살짝 수정해 다시 매대에 올랐고 단 몇 달 만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거대 기업의 마케팅 파워 앞에 소비자의 안전은 너무나 쉽게 묻혀버렸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병행 수입을 통해 약 2만 원 중반대에 유통되는 이 제품의 1회 사용당 비용은 약 400원입니다. 단돈 400원에 중금속 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백화점 1층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무신사 뷰티 등에서 원조 지속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레블론 컬러스테이 액체 파운데이션, 레블론 컬러스테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레블론은 1930년대부터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를 차지해 온 상징적인 브랜드입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저 오랜 세월 쌓아온 브랜드인지도 하나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죠.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가 말해주는 수치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글로벌 환경보건평가기관인 굿가이드 구드 가이드가 분석한 레블론의 종합 제품 건강성 점수는 10점 만점 중 고작 1.9점에 불과합니다. 낙제점을 넘어 최악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그룹 EWG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블론이 생산하는 전체 화장품 중 유해 독성 물질 우려가 낮은 안전 등격에 들어오는 제품은 고작 1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4%의 제품들은 모두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유해 성분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컬러스테이 라인은 피부 흡수율이 높은 파라벤스, 계 보존제와 BHA, 부틸 하이드록시아니솔, 그리고 앞서 언급한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러 차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성분표에 쓰인 BHA는 미국 국립독성학 프로그램 MTP에서 인체 발암 물질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성분으로 공식 등재한 위험 물질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체내에 흡수될 경우 유방암 세포를 자극하는 내분비계 교란 및 장기 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안전한 화장품을 위한 시민 캠페인 단체들이 수년 동안 레블론 측의 성분 리뉴얼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들의 피드백과 성분 교체 속도는 빙하가 녹는 것만큼이나 느렸습니다. EWG의 최근 조사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로레알이 비판받았던 코터늄 15와 DMDM 하단토인 같은 포름알데히드 방출제를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내 피부와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메커니즘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국내 백화점 및 온라인 최저가 기준 약 28,000원대에 판매되며 1회 사용당 약 460원이 듭니다. 이름값에 속아 매일 아침 독성 성분을 얼굴에 문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이름 속에 자신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이나 쿠팡, 지마켓 등에서 하루 종일 화장이 지속되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광고하는 린멜 라스팅 피니쉬 파운데이션, 잼멜 라스팅 피니쉬 파운데이션입니다. 린멜은 글로벌 뷰티 대기업 코티, 코코티 그룹 소속의 브랜드입니다. 제품 이름에 당당히 적힌 라스팅 피니쉬, 즉 지워지지 않는 마무리에 화장품 화학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덴마크 소비자위원회 아니쉬 컨슈머 카운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브랜드의 파운데이션 28개를 직접 수거해 정밀 성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린멜 파운데이션은 내분비계 교란 의심 물질, 환경 오염 유발 물질, 그리고 심각한 피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모두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어 전 제품 중 최악의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체 건강과 환경 모두에 해를 끼치는 독성 삼관왕을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24시간 동안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라스팅 기술의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 유니버시티 업 노트데임 연구팀이 시판 화장품 231개를 대규모로 분석한 결과 장시간 지속용 라스팅이나 땀과 물에 강한 Wear Resistant이라는 타이틀을 단 제품들에서 예외 없이 가장 높은 농도의 PFAS,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액체 파운데이션 카테고리는 테스트한 제품 중 무려 63%가 PFAS 양성 반응을 보이며 중금속과 불소 농도가 가장 높은 최악의 카테고리로 꼽혔습니다. 땀에 지워지지 않고 물을 튕겨내는 그 완벽한 워터프루프 기능은 자연계에서 절대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로 피부를 코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터데임 대학교의 연구 책임자인 그레이엄 피스리우 그라함 피즐리 교수는 이 연구 발표에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클렌징 오일로 이 파운데이션을 씻어낼 때 피부에서 닦여 나간 PFAS 성분의 100%는 싱크대 배수구를 통해 그대로 수자원 시스템으로 유입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토양과 강물, 쓰레기 매립지를 거쳐 결국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와 수돗물로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지구와 인류 전체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PFAS는 신체 내부에서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임산부의 경우 신생아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썩지 않는 화학 물질이 매일 얼굴을 통해 흡수되어 우리의 혈액과 간에 영구적으로 쌓이는 대가인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 판매가 약 19,000원으로 1회 사용 시 약 310원이 소요됩니다. 지속력이라는 달콤한 마케팅 문구에 속아 내 몸과 지구에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독을 누적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대망의 첫 번째 1위 자리에 남은 제품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제품은 수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설마 이 브랜드가 라며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화점 1층 매장과 시코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6만 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구매하는 정통 프리미엄 전문 메이크업 브랜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맥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MAC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맥 MAC은 전 세계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쓰고 백화점 매대 중심에 있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소비자들은 6만 원이 넘는 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가격이 비싼 만큼 저가 로드숍 제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엄선된 고급 성분을 썼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캐나다의 유력 소비자 고발 매체인 CBC 마켓플레이스, CBC 마켓플레이스는 이러한 소비자의 믿음이 진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맥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제품을 수거해 먼저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 연구소로 보내 PFAS 스크리닝 검사를 진행했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오타와의 칼턴 대학교 카를튼 유니버시티 실험실로 보내 2차 교차 확인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권위 있는 과학 연구소가 내놓은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했습니다. 제품 내부에서 명백히 측정 가능한 수준의 고농도 PFAS,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믿고 쓰던 백화점 명품 파운데이션 안에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독성 화학 물질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매개 모회사는 글로벌 럭셔리 뷰티 그룹인 에스티 로더 에스티 라우더입니다. 2023년 1월 영국 BBC가 로레알 산하의 어반디케이 브랜드에서 PFAS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 거대 뷰티 기업들은 앞다투어 화장품에서 PFAS 성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대중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 공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700개가 넘는 퍼스널 케어 및 화장품 제품에 50종 이상의 PFAS 성분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FDA 당국조차도 현재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통해 노출되는 PFAS의 누적 농도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노터데임 대학교 연구진은 특히 파운데이션처럼 눈가와 입가 주변에 매일 바르는 제품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눈 주변에 바른 실리콘과 PFAS 화합물은 눈물샘을 통해 안구 내부로 직접 침투할 수 있으며, 입술 주변에 바른 제품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량씩 몸속으로 삼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내로 들어온 영원한 화학 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혈액, 간, 신장에 쌓여 수년간 상주하며 세포를 변형시킵니다. 인체 피부 세포 침투력을 다룬 연구에서도 최신 PFAS 대체 물질들의 피부 흡수율이 무려 59%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내 돈 6만 2천 원을 주고 산 제품이 성분의 투명성은 커녕 몸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의 은폐처였다는 사실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철저한 마케팅 기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제품의 1회 사용당 비용은 약 1,030원입니다. 매일 아침 내 얼굴에 1,000원이 넘는 돈을 들여 중금속과 과불화 화합물을 밀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패키지와 브랜드의 가치에 가려진 이 잔인한 사기극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마케팅의 환상에 가려진 7가지 액체 파운데이션의 성분 실체를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격이 싸든 비싸든 대기업들의 성분 타협과 기만은 우리의 화장대 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브랜드의 거짓말에